없나요? 없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결국에는 여수로 갔는데 네. 이남희 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사과할 거 없다. 내가 뭐 사과할 게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정 의원한테 좀 물어봤었거든요. 예. 사과할 의사가 없는데 뭔가 타이밍이 마련이 되면 사과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쳐서 뭔가 좀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는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 좀 극적 효과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2시 20분에 이제 여수에 바로 주승용 의원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예. 이제 그 주승용 최고위원을 기다렸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없죠. 그 지역위원회 사무소에는 당연히 없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기자들이 워낙 많이 와서요. 주승용 의원을 인터뷰하려고 기자들이 집도 찾아가고 지역위원회 사무소도 찾아가고 하니까 주 의원도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있을지 예측되는 장소에는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 쪽에서 먼저 우리가 간다는 얘기를 뭐 언론에 좀 흘려서 기자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나요? 그래도 이제 미리 이제 그것들 첩보들을 입수를 해서 이제 예. 뭐 카메라 기자들이 좀 가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지역위원회 사무실 들어가서 2시 반쯤에 이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미안합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주승용 예. 최고위원에게. 근데 주승용 최고위원이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기자들이 진치고 있다는데 또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뭐 다방 같은 데서 만나면 되죠. 꼭 뭐 사무실에서 만날 필요가 있어요. 기자들이 아마 이제 따라 붙어서 아마 끝까지 갔던 게 좀 부담이 됐던 예. 모양이고요. 그랬군요. 네, 사과는 받겠다. 예. 아마 이제 사퇴 번복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또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여수로 간 건 명분 쌓기용 아닌가요? 아, 명분을 쌓기로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왕 갔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과할 게 없다고 하다가 간 걸 보면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 간 기름값도 세금일 텐데 답답하네요. 이거 세금은 맞습니까, 일단? 글쎄요, 개인 돈으로 기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건 또 지금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주승용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와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그 사과를 진정성이 있다고 믿고, 그럼 됐다. 내가 합류할게. 이렇게 해서 올라오겠습니까? 저는 그 단계는 넘어섰다고 봐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예, 그리고 예. 그 자리에서 공갈 치느냐는 얘기는 이건 인격적인 모멸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갈 친다는 표현이 국회의원들끼리 하기에는 조금 정도가 좀 많이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퇴를 한다고 말만 그러지 왜 사퇴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인격적인 공격이거든요. 네. 공갈이나 친다는 표현은요. 그래서 주승용 의원으로서는 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지금 합류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의원을 당에서 뭐 당윤리위원회에다가 예. 회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진행되는 걸 봐서 주승용 의원이 행동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그 기름값도 세금일 텐데는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유류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자동차로 가고 그런 경우는 세금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비행기를 타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도 어쨌든 내는 거죠? 비행기도 그렇고 이제 네. 철도도 KTX도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로 해주죠. 예, 국고에서 지원이 되니까 뭐 좋습니다. 저 어떤 정당 활동, 제1야당을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가서 내려가고 또 그것을 사과하는 것이 어떤 제대로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진정성 문제인데 정말 내려가서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내가 사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어떤 대국민 성명이라든지 그 좋아하는 뭐 방송에도 잘 나오고 저 마이크 잘 잡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어떤 것이 잘못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더 나아가서 주최고는 그 단순히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이 됐던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당을 제대로 새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들어야지 그냥 단순히 저기서
정청래 의원이 손 끈다고 들어오면 말 그대로 공갈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태 그 공갈친 그게 드러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돌아올 명분이 없는 거죠. 예. 돌아오게 할 마음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돌아오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건지 정말 답답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지금 제일 마음이 답답한 분들 아마 서울 마포울 지역구 주민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막말들 정청래 최고위원이 쏟아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도 불편하게 했고 또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과거에 정청래 의원이 어떤 막말을 쏟아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학살 현장이나 아니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보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좀.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눈물을 겸비한 정치인. 거의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박근혜 대통령, 진짜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백들의 거짓말, 줄여서 꼬꼬대 때문에 기가 차고 분노의 감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는 게 행복인 거야. 자, 정청래 의원의 막말에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마포울 주민들이실 텐데 저희가 마포울 지역에 거주하는 한 회사원과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김한기 씨인데요. 오늘 저희와 사전에 통화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조율을 했었는데 오늘 하실 얘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전화로 저희와 인터뷰를 하실 정도로 지금 지역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지역 주민들 격앙돼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정청래 의원이 하도 막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지역구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유권자로서 좀 창피합니다. 할 말, 못할 말 막 그냥 나오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뭐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애들이 좀 뭐 장난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거를 막 그래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이 그냥 막 장난치고 있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뭐 또 히틀러 이런 얘기나 하고. 근데 참 그분이 저희가 마포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네. 이분을 괜히 뽑았다, 이제 이런 여론이 지금 많아요. 아, 그렇군요. 예, 또 뽑았다고 얘기도 요즘은 못하고 다녀요. 뽑았던 사람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 김 선생님 혹시 정청래 의원을, 지난 총선 때, 지지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당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 처음엔 좀 뭐 바꿔보자는 그 취지에서 이제 지지를 했죠. 아, 그래요? 예, 지지를 했는데 이제 막상 지금 상황을 계속 지켜보니까, 야, 이거 잘못 뽑았구나, 그런 게 이제 좀, 지배적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일각에서는 뭐 마포울 주민들이 자존심을 많이 다쳤다.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까? 그런 얘기보다도 더 심하게 이제 또 얘기들이 많이 하죠. 이제 만나면은.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다음 총선에 이제 아마 정청래 의원이 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할 텐데, 지역 주민들 다음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분위기는 뭐, 정청래 의원이 뭐 힘들다고 봐야죠, 뭐.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까? 예. 뭐, 도저히 뭐, 이 양반을 또 다시 뽑았다가는. 예. 이게 마포가 2번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포울이. 그래서 예. 또 다른 분들도 또 우리 또 같이 관계 있는 분들도, 이래 뭐, 친지분이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도, 야, 마포 의료는 왜 이래 시끄럽냐. 그리고 왜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좀 흐릿하게 만드느냐. 뭐 이렇게. 예. 좀 농담 겸 진담으로도 그렇게 얘기해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뭐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런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상처들을 받으셨을 텐데 뭐 마음 잘 추스리시고 내년 총선 때 또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전원책 변호사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전원책 변호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마포 의뢰 지역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울이고 저도 한 20년째 동교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동교동 계시네요. 예, 한 20년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요 앞에는 또 강용석 의원이었어요. 근데 뭐 강 의원 또 그때 아나운서들을 비하했다 이래가지고
또 그 새누리당 당제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마포울 주민들 느낌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치인의 의문을 또 열렬히 지지하는 분은 또 열렬히 지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마포울 주민들은 확실히 이 자기의 성향을 정확히 드러내는 게 많더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제 느낌은 그래요. 예. 자,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걸로? 글쎄요. 아직 예상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 예상은 어렵습니다만은 과거에 박주천 의원 그리고 강용석 의원 같은 분들은 또 신한국당 그리고 한나라당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와 진보가 뭐 늘 바꿔서 당선도 많이 되고 하니까 뭐 그때 가서 얼마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정청래 의원이 이번엔 또, 동료 의원. 박주선 네. 의원과 또 격하게 지금 다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채널 A가 지난 토요일에 박주선 의원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예. 사진을 딱 실었습니다. 박주선 의원이 채널 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 공격한 발언은 호남 민심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화면을 그러니까 채널A 보도 화면을 딱 링크를 하면서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청래가 옳은가 박주선이 옳은가. 대선 때 문재인 당선 위에 죽으라고 뛰었던 정청래, 그리고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하려고 했던 박주선, 네. 누가 더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박주선 의원을 정면 공격한 건데요. 문제는요, 정청래 의원이 잘못된 팩트로 박주선 의원을 공격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를 지지했나요, 진짜? 지지한 적이 없어요. 아, 없나요? 이게 좀 지지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는데 거부했거든요. 예. 지지를 했는데 결국 잘못된 팩트로 저렇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박근혜를 이란 표현을 썼고, 지지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지지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지지하려고 했다는 거는 지지 의사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지를 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이 아마 발끈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박주선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료 의원에게 공격을 하려면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2012년 12월 무렵에 박근혜 후보 측으로부터 여러 번 만나자는 제의가 왔습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만남과 지지도 구별하지 못한 그런 최고원이 있다는 게 좀 부끄럽네요. 직접 좀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예 똑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친노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이 앞날에 저흑이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남 팀장. 네. 이거 지지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만나자고. 본인은 만나기만 했다 이 얘기네요. 거부했다.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도 못하느냐 이렇게 발끈한 거죠. 네. 사실 박주선 의원은 당시에 무소속인 상태로 대선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상당히 영입하려고 공을 들였죠. 예, 공을 들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현역이고 또 광주에서 정말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박주선 의원이 정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면 정말 승부의 추는 더 확실하게 기울었을 텐데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박주선 의원의 지지 기반은 확고한 야당표입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DJ당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그분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은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고 아마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무소속으로서 말하자면 최대한 본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해서 막판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본인의 아마 실제로 임팩트를 가장 효과를 크게 하고 싶었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사실관계가 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린 관계로 지금 박주선 의원이 비판하고자 하는 요지의 본질을 흐려가는 정청래 의원식의 저러한 화법은 굉장히 정말 신사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당내에도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청래 의원 당에서 제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소라는 게 이제 막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건 너무 심하다.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당에서 징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정작 내가 제소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선 사람은 아직 없었어요. 박주선 의원한테도 혹시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는데 내가 그렇게 나오면 똑같은 사람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오늘 이제 전남도 의회에서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을 제소해야 하느냐 이걸 갖고 지금 논의를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전남도 의회에서 전남도 의회에서 오늘 예. 긴급 의총을 열어서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 그리고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의총에서 오늘 논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누가 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선 사람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강창희 그 당 윤리위원장은 제소가 된다면 심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 그 사단을 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게 좀 발견이 됩니다. 재밌는 게요. 예, 이 사단의 그 단초를 제공한 친정배 의원 탈당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아까 등장했던 박주선 의원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 이 세 분은 호남에서 다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분은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한 분은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고 또 그리고 세 분이 다 무소속으로 다 당선된 경험이 있어요. 예. 현정구 의원은 이번에 무소속에 당선됐고 박주선 의원은 그 바로 요 앞에 무소속에 당선돼서 입당을 했고 그리고 또 주승용 의원은 초선 의원 때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주승용을 떨어뜨리라 뭐 이런 말까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았거든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한번 그 쉽게 말하면 혼자서 뛰어서 당선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문재인 대표에게 항복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 한번 그 성공해본 사람들은 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호남 신당론이 지금 불붙기 시작하면 그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은 바로 그런 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 박주선 의원이 이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 천정배 의원이 주창하는 막 호남 신당과 꼭 같지는 않지만 현재 당 상태가 계속되면 이 당의 체제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는 의원들이 여럿 있다. 수십 명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실제로 그 본인이 정치를 어떤 누구의 조직에 의해서 말하자면 배지를 달아주고 어느 계파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아까 무소속으로 본인이 어떤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지지 아래서 어떤 들어와서 어떤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쉽게 해서 패권주의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본인의 생각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을 규합해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아마 그 의지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남 팀장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사퇴론 잠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쭉 무르익어서 폭발을 하는 논의라는 게 있고 어차피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논의만 하다가 상처만 주고 끝나는 논의가 있는데 문재인 대표의 사퇴론 앞으로 더 커져갈지 점점 커져가서 공식적인 의견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벽이 쳐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사퇴론 여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대철 상임고문도 그렇고요. 상임고문단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논의가 이어질 것 같고요. 박주선, 조경태 의원 등 지도부 사퇴론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하지만 당 지분을 가진 사람은 친노 진영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사퇴론도 커지겠지만 그 사퇴론을 그 친노 진영 쪽에서 아주 공고하게 막고 있을 것이다. 문 대표 쉽게 물러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결국엔 그러면 비녹의 온건파가 결단을 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당에 남아서 총선을 치르냐 이런 결단만이 남아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자, 야당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